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연예부 최정화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 스포츠월드 최정화 기자입니다.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기자님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갑툭튀? 갑툭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자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런 트롯맨들에 대한 이야기, 미스터트롯 이야기들과 함께 거기에 얽혀져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네. 모셨고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보들 얻어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좀 궁금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법알못이, 법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위반을 했을 때 딱지가 얼만지도 모르는 정말 무식자인데 변호사님을 만난 김에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트로트 쪽에서 화제가 됐었던 것이 역시나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였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로트가 제가 기사를 쓰면서 궁금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나 대세하면 임영웅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렇죠. 엄마도 저희 할머니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3대가 팬이에요. 저희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즘 이렇게 정말로 각각 집에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보고 싶은 분들이 못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창훈 씨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쓰던 임영웅 씨가 덩달아서 자가격리. 그쵸, 자가격리를 하면서 2주 동안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일단 이창훈 씨랑 임영웅 씨랑 사이가 좋아요. 이창훈 씨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참또백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내가 얘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 방송 다 못해. 다 못해. 일단 출연료 다 놓치고 그때 광고 찍어야 되는 걸 만약에 날렸어. 그리고 만약에 행사가 임영웅 씨가 만약에 요즘 코로나라서 행사가 없지만 이 정도 인기면 한 2천만 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그쵸. 지금 연예부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서 하루에 뭐 행사를 10개를 뛰는 정말 그 대세 트로트였다라고 하면 이 손해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럴 때 이창훈 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사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찬원 씨가 정말로 고의나 과실로 예를 들어서 확진이 매우 의심돼요. 네. 그리고 누군가 막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자기 주변에서 확진된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도 병원에 안 가. 그리고 막 방송국 막 다녀. 뭐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찬원 씨가 잘못을 했다. 숨겼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결국 진짜 확진된 걸 확인을 하고 주변 사람 전부 다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 받았고 네. 검사 받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확진된 거다. 그로 인해서 저 사람들한테도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가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적어도 이찬원 씨를 비난한다거나 네. 그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찬원 씨를 왜 비난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니다. 비난을 하시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발을 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방송 활동 못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맞아요. 그 엔터테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소속사까지도.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일부 그런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막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병원에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괜히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있는 다른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옮았다. 내가 코로나 걸렸다. 이 병원 잘못 아니냐? 막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네. 병원들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법적인 책임 안 지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쩔 때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만약에 라고 해서 만약에 이찬원 씨가 이러이러하게 했다면 이런 조금 좀 비난할 만한 네네네. 그런 부주의한 사유들 알면서도 그렇죠. 돌아다녔다. 그렇죠. 마스크를 알면서 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 알면서 돌아다녔다. 아니면 뭔가 숨겼다. 그리고 뭐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외국에 갔다 왔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 혹시 지금 변호사님 건강 괜찮으신가요? 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히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혹시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본 다른 트롯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거죠.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 저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네. 그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를 제가 또 약간 팬심을 담아서 또 질문을 하나 하자면 사실 임영웅 씨를 포함해서 장민호 씨, 뭐 영탁 씨 등 이 트롯맨들이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면
계약이 TV조선과 끝난단 말이죠. 1년 6개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런 좀 소문이 있나요? 사실 이런 회사와 연예인 사이의 그런 계약 조건은 네. 정말 극비죠. 아, 네,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네. 사실 외부에 알려지면 또 싸움 나요. 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조건이냐, 나는 이런 그쵸. 조건이냐, 맞아요. 싸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려지지 않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전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스트롯, 송가인 씨 이런 경우에 거의 동일하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계약 기간은 1년 반. 네. 그리고 수익 배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이너, 네. 예를 들어 뭐 임영웅 씨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네. 이제 TV조선과 그리고 원소속사 네. 나눠 가지는 이런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이 직접 25%를 가져가는 거 아니고 네. TV조선이 이제 위탁을 해요. 이제 TV조선이 지정한 그 연예 소속사에다가 후속이 되어서 거기에 25%의 수익을 나눠주면서 모든 일정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임영웅 씨나 아니면 뭐 장민호 씨나 네. 전부 다 이제 뜨기 전에 미스터 트롯으로 뜨기 전에 이미 소속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1년 반 동안은 원 소속사가 잠깐 뒤로 빠지고 수익 배분만 25% 받고 그리고 TV조선이 위탁한 그런 네. 매니지먼트가 모든 일정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25%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계약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저도 기자지만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TV조선이 가만히 앉아서 25%를 번다라고 이제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일은 우리 가인이가 하고 돈을 왜 티조가 버냐 이렇게 팬분들이 굉장히 또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TV조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조건이 보통 우리만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 보통의 방송국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5%나 먹는데 이게 보통이라고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프로듀서 101 아시죠? CJ ENM에서 프로듀서 101이 오디션을 했었을 때 계약 조건이 1대 1대 2였어요. 뭐가 1대 1대 2냐? CJ ENM이 1 그리고 이 위탁한 업체인 YMC 엔터가 1 그리고 원 소속사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풀면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게 되면 뭐 25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25만 원은 CJ가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은 CJ가 찍은 엔터사가 그렇죠. YMC. 네, 그렇게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이제 원속사가 가져가는데 네. 그 원속사가 그 50만 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런 아이즈원이라든지 그런 워너원 그런 멤버들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죠. 원어원 같은 경우는 멤버가 11명이었기 때문에 그 50을 또 나누는 새 전이겠죠. 네. 알려진 금액은. 여기서 세후를 하면 또 조금 더 적어지겠지만. 네. 하지만 트롯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나눌 멤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CF를 또 정말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워너원보다 이 아이돌보다는 이 트롯맨들이 조금 더 개인 수익이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적절한 비교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그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 물론 사적 자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국 회사와 그리고 아이돌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조금 좀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된 그런 아이돌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저 생각을 해봤어요. 회의실에, 국장실에 갔어. 이게 국장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 방송국 어디 회의실에 갔는데 전 아직 연습생의 신분이고 그렇죠. 아직 스타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계약 조건을 봤어. 뭔가 내가 좀 더 갖고 싶지만 도장을 찍어야 내가 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밀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마음에 들면은 사인하시고 라고 했을 때 그걸 사실 사인 안 하기가 어렵죠. 그쵸. 거기서 뭐 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라는 것들이랑 그리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좀 스타덤에 올랐다, 네. 떴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수익 배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뉴스에 나온 것 따르면은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올린 수익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한 140억 정도가 이제 이 팀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이 트롯맨들 수익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롯맨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임영웅 씨 수익만 저희가 보자고 하면은 임영웅 씨 수익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제가 빨리 검색해 볼게요. 사실 이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으면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임영웅 씨의 그런 인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일단 대충 알려져 있는 것이 2020년 7월 정도에 광고 수익을 다 합쳐서 40억 정도라고. 와우.
너무 헛웃음 나오시는데. 네. 하지만, 네. 히어로, 네. 응원합니다. 네. 그게 사실 행사를 많이 못해서 그나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행사 가서 수많은 팬들 저 만나시면서 지금 1등이죠.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을 거예요. 사실 네. 그 이전에 미스터트롯 이전에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으로 인한 인기로 인해서 뭐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행사비가 뭐 3,500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3,500이라고 해서 사실은 관계자들이 이 약간 더 유명한 예를 들면 뭐 장윤정이라던가 뭐 진성이라던가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선배들도 뭐 2,000에서 1,500 정도의 그 대충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격이 되어 있는데 송가인이 3,500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온 이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 배분이 되는지에 통해서 25%를 가져가니까 송가인 입장에서는 송가인 회사 입장에서는 저 행사 금액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CJ의 프로듀스 101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계약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네네. 있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만큼 대박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많은 트롯맨들이 스타가 된 건 맞아요. 그쵸. 지금 모두가 트로트를 듣잖아요. 맞아요. 음원 차트에서 트로트가 탑 10에도 있었고 탑 100에 아직까지 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기염이죠. 저도 뭐 본방사수 했었으니까 엄청나 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TV조선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그만큼 현재 지금 TV조선 그런 계약 조건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이 변호사님이 보셨어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네. 짧은 기간으로 단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를 기간을 더 늘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도 사인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질문입니다. 9월이면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면 계약 만료가 되잖아요. 이 모든 이 트롯맨들과 TV조선이 도장을 다시 찍지 않으면 뭐 이제 따로따로 각자 뭐 안녕 쿨하게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지금 트롯맨이에요. 내가 트롯맨이면 앞으로 TV조선에서 지금 뽕따로가 세도하죠. 사랑의 콜센터도 하죠. 내가 나갈 수 있는 고정 트로트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심사위원이든 뭐든 게스트로 내가 뭔가 나갈 수 있는 선배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돼요. 또 계약하실 건가요? 변호사님 같으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 TV조선과 재계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고정 프로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베네핏도 있겠지만 원소속사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TV조선과 계약을 맺는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잠시 뒤에 물러서서 어떤 모든 섭외 같은 거를 안 해왔던 원소속사가 맞아. 있는데 그 소속사를 내버려 두고 또다시 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TV조선 입장에서도 보면은 매년 오디션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도 또 미스트롯2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맞춰가지고 또 새로운 또 트롯맨들 말고 뭐라고 할까요? 트롯 우먼이라고 할까요? 뭐 제2의 송가인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TV조선 입장에서도 사실 1년 6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뭐 아주 강렬하게 원하지는 않을까.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재계약 없이 원속사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배우신 분이네요. 네. 네. 아마 트롯맨들의 그런 또 법률 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네. 전부 다 그런 전속 계약 관리해주는 분이 있을 텐데 비슷한 내용으로 조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또 저희 또 변호사님 찾아주시면 네, 아주 잘 또 상담을 해주세요. 아주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해주실 거예요. 네네. 또 제가 그 기사를 쓰다가 최근에 또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TV조선에서 미스터트롯으로 대박이 정말 났잖아요. 정말 대박이었죠. 근데 이걸로 얼마 전에 소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가 뭐 소속사나 뭐 연예인이 아니라 MBN이었어요. 같은 방송사끼리. 네. 방송사끼리 이제 뭐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니네가 우리 걸 베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방송사끼리 이런 싸움이 은근히 많이 생겨요. 근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방송 포맷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송사에서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다. 마치 우리 뭐 미투 상품 나오듯이 미투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맞죠. 네, 뭐 아빠 어디가 대박 나면은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빠랑 또 뭐 어디를 가죠. 그쵸. 어디든 가죠. 그렇죠. 자꾸 엄마 빠지고 아빠랑 여행을 가고. 그렇죠. 아니면 엄마 빠지고 갑자기 아빠랑 둘이서 뭐 집에 있는다던가. 그렇죠. 막 슈퍼맨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두고 보는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
네.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 컨셉인데 우리 방송사 건데 왜 이걸 따라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상당히 좀 법적인 대응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조금 이게 따로 떼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인들 혹은 뭐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님께 BTS로 불렸었던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오디션에 응시를 해서 트로트 경연을 통해서 진선미를 뽑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파이트 트롯 뭐죠? MBN의 트롯 파이트? 트롯 파이트? 파이트 트롯인가요? 너무 죄송한데 이러면 이러면 MBN MBN에 너무 MBN 나 너무 MBN 뉴스 죄송한데?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트롯 파이터. 아 죄송해요. 네, 트롯 파이터. 저는 뉴스 파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롯 파이터에서는 또 배우분들, 뭐 방송인 분들, 뭐 그리고 신인 그리고 중고 신인 그리고 뭐 좀 어느 정도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디션이라는 거 그리고 트로트라는 거 이걸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큰 틀은 좀 비슷하죠. 네, 뜯어보면 사실은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방송국이 사실 모를 리가 없는데 단순히 나 기분 나빠, 나 소송할래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소송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받았을 텐데 네. 저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송사끼리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의 어떤 저작권, 프로그램의 오리지널리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소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승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사회죠. 명분싸. 그렇죠. 뭐랄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내가 원조다.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내가 원조 할머니다, 네가 원조 할머니냐 그렇죠.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약간 이런 느낌 쓰. 그렇죠. 수많은 원조들 중에서 내가 진짜 원조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맞아요. 싶고 그런 네, 거죠. 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구성은 비슷해요. 네. 트로트맨을 뽑는다. 그쵸. 아니면은 오디션이다라는 네. 건 비슷한데 근데 어떻게 출연진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연을 붙이는지 그리고 경연을 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뭐 탈락을 시키고 진선미 이런 거 사실 그전에는 없었던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만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1등, 2등, 뭐 대상 최우수상 아니에요. 네. 진선미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적인 부분이고 이런 거를 싹 다 비낀 게 아니라면은 보이스트롯에서 만약에 진선미까지 했다. 아니면 그렇죠. 뭐 심사위원단을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이면 조금 곤란한데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한 거는 괜찮아요.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전반적인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처음에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그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사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비슷하지만 잘 보면은 디테일은 좀 달라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느냐 집에 있느냐. 그렇죠. 디테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는 디테일 때문에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MBN 같은 경우도 트롯 파이터를 구성하고 짤 때 이런 식으로 걸리지 않게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들만의 그런 개성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역시 이래서 방송국 놈들. 그렇죠. 방송국 저는 놈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방송사에도 다 법무실이 있고 네. 그 안에 사내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내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 이런 IP,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 독창성을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걸리게끔 해요. 네.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말한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 SBS 짝 있잖아요. 네. SBS 짝이 TVN의 SNL 코리아를 네. 소송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 SNL 코리아에서 짝 재소자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신동엽 나와가지고 막 자기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서 막 패러디. 그렇죠, 하는 패러디, 거죠? 웃기게. 네네네. 패러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SBS 짝 제작진이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희화화시키고 표절했다. 라고. 당연히 졌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기도 했지만 완전히 여기는 지금 짝짓기 네. 리얼 프로그램이고 짝짓기라는 표현은 조금 좀 저속한가요?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짝짓기 네네. 이성 만나기 네. 그런 거였는데 근데 SNL 같은 경우는 그냥 코미디였고 네네.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스터트롯과 그리고 MBN의 그런 유사해 보이는 네. 프로그램들도 디테일한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답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깨알 PR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던 MBN 관계자분들 또 한번 찾아주시면 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말씀 잘하는 분이라 네, 추천드립니다. 제가 약간 시킨 것 같잖아요. 너무 대놓고 홍보를 감사하긴 한데요. 네, 오늘은 최정화 기자님과 함께 방송계, 연예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배우신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지식이 충만해지는 기분으로 네,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저는 불교고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